자, 반갑습니다.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의 배종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익형 부동산 상가를 살려거든 차라리 돈을 찢어버려라. 그래요. 오늘의 제목은 좀 가격하죠. 돈을 찢어버리다니. 상가의 몰락. 다들 뭐 알고 계시겠죠. 돈 버는 시그널, 신호라는 것은 아주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돈 버는 신호라는 것은 항상 우리 주변에 이렇게 널려 있다는 거죠. 다만 우리가 그런 시그널을 좀 가볍게 생각하면 돈 벌기가 어렵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상가의 몰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생활 속 주변을 한번 둘러보면 주요 상권에 사람들이 없어요. 여기로 봐도 없고 저기로 봐도 없고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이처럼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가 뭐 간단하죠.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집합 금지인데 사람이 뭐 미어 터진다면 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장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장사가 안 되는 거는 또 가슴 아픈 일이지만 사실이라는 거죠. 그러니 장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난리인 거죠. 그래서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1차부터 뭐 4차에 이르기까지 몇 차례에 걸쳐서 돈을 풀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장사가 또 안 되니 임대기간 만료 시에는 세입자들이 그냥 나간다는 거예요. 짐 싸서 나간다는 거죠. 그러니 기존의 상가가 공실이 넘쳐난다는 거죠. 따라서 동네를 둘러봐도 이처럼 임대구함이라는 이런 글자를 너무나 쉽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서울 명동이든 뭐 부산에 있는 남포동이든 대전의 둔산동이든 뭐 심지어 여러분 사시는 동네에 그냥 한 바퀴 도셔도 대부분의 뭐 임대구함 이런 간판을 무진장 많이 볼 수 있다는 거죠. 즉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상가 또한 난리가 났다는 겁니다. 한국부동산의 2020년 3분기 명동의 공실률은 28.5%였다는 거예요. 공실률이 28.5%,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뭐 작년 3분기에 거의 뭐 3개, 4개 점포 중에 하나가 공실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보통 문제가 아니겠죠. 그런데요, 2021년 1분기 명동의 공실률은 무려 38.4%라는 얘기입니다. 엄청나죠, 여러분? 뭐 정말 뭐 장난 같은 이야기, 뭐 거짓말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러한 자료가 한국부동산원의 2021년 1분기 상업용 부동산 임대 동향 조사 보도 자료에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소규모 상가 같은 경우 공실률이 서울은 6.5%, 명동은 38.3%, 이태원은 31.9%, 홍대 합정은 22.6%나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중대형 상가로 놓고 볼까요? 서울이 8.9%, 명동이 38.4%, 이태원이 22.6%, 홍대 합정이 13.1%라는 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마어마하죠. 또 그만큼 경기가 굉장히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대한민국의 대표 상권이 이러한데 지방의 상권은 뭐 말할 필요도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상가의 수익률을 한번 알아볼까요? 임대이익이 나타나는 소득 수익률은, 여기서 말하는 소득 수익률이라는 것은 뭐 월세 등의 수익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오피스가 1.01%, 중대형 상가는 0.89%, 소규모 상가는 0.81%, 집합 상가는 1.05%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월세 수익률이 1%대에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1억을 투자했는데 월세 수익률이 참 큰일이죠. 또한 자산 가치 변동을 나타내는 자본 수익률은, 여기서 말하는 자본 수익률이라는 것은 내가 취득한 금액에서 내가 파는 금액, 이거 자본 수익을 말하겠죠. 오피스가 1.03%, 중대형 상가가 0.80%, 소규모 상가가 0.67%, 집합 상가가 0.33%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득 수익률과 자본 수익률을 둘이 합쳐보니까 오피스의 투자 수익률은 2.04%, 중대형 상가는 1.69%, 소규모 상가는 1.48%, 집합 상가는 1.38%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 정도 수익률이라면 그냥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뭐 한다고 그 힘들게
상가를 힘들게 구입하고 뭐 수수료도 주고 취득세도 납부하고 등기비용도 깨지고 여기다가 세입자 구하는 또 월세나 전세 또 공인중개사 또 수수료도 지급하고 기타 등등 돈을 내면서 이렇게 머리 아프게 상가 투자 수익률 1%에서 2% 요거 가지고 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차라리 힘들게 상가 투자하지 말고 그냥 저축은행에 예금하는 게 더 수익률이 높지 않을까요? 요즘 뭐 저축은행이나 새마을금고에 뭐 정기 예금을 넣어도 뭐 2.1%짜리 예금 상품이 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저금리 시대의 예금 상품보다 상가 투자 수익률이 못하다는 거예요. 굳이 상가를 구입하기 위해서 취득세, 이 상가 취득세는 4.6%지 않습니까? 1억이면 460만 원이고요. 10억짜리 상가면 4,600만 원이에요. 여기에 재산세 납부하셔야 되고 또 규모가 크다면 종합부동산세 납부해야죠. 또한 여기다가 건강보험료, 이것도 뭐 장난 아니지 않습니까? 또한 상가를 취득할 때 매매 수수료, 또 세입자로 구할 때 전세로 구했다면 전세 수수료, 월세로 구했다면 월세 수수료, 만약에 세입자를 못 구했다, 공실이다, 그러면 관리비, 또한 수선비. 야, 이런 비용까지 들어가면서 상가를 살 이유는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따라서 지금 상가는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대형 마트들이 요즘 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롯데마트 같은 경우에는 2017년에 122개에서 2021년 4월달 현재 112개라는 거죠. 이것뿐만 아니죠. 대형 백화점들도 지금 휘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형 극장들도 마찬가지고요. 이러한 시기에 수익형 부동산으로 돈을 벌겠다. 상가로 연금을 받겠다. 오피스텔로 평생 연금을 받겠다. 지식산업센터로 돈을 벌겠다. 10년 월세 임차인을 확정했다. 소액 상가 대박 투자처다. 등등 참 어떻게 보면 부끄러워요. 정말 부끄럽습니다. 이렇게 홍보를 하고 이렇게 프랜카드 내두고 이렇게 대대적 홍보를 하는 대부분의 상가지 않습니까? 강남의 아파트, 서울의 아파트 홍보를 안 해요. 프랜카드 안 내걸립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만큼 산다는 사람이 없다는 거, 그거 아니겠어요? 산다는 사람이 없으니까 상가를 팔기 위해서 이처럼 홍보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 수익형 상가 투자로 인해서 돈을 벌겠다는 게 수익형 상가 투자로 인해서 고통만 증가된다는 거죠. 이거는 뭐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한국부동산원의 분기별 임대가격 지수를 놓고 보더라도 2019년 1분기 때부터 이처럼 급락을 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상가 투자 수익률 또한 이처럼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1%대라니까요. 차라리 예금하시라니까요. 결국 코로나19의 영향, 온라인 마켓의 대세, 음식조차도 배달을 시켜먹는 이 시국에 오프라인 마켓 상가는요, 정말 힘들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수익형 부동산에 수익 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 조심하셔야 된다는 이야기겠죠. 이상까지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